IGC 내 학교들이 대부분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학생들의 기숙사 퇴사와 환불에 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어 학생들이 IGC 내 편의시설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다시 대두되면서 IGC 캠퍼스 내 학교들이 이에 대해 수업 방식 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기세에도 방역당국의 지침을 거부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가 적발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인천광역시도 그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송도 내 자세한 상황 알아보았습니다. 태풍 바비가 한반도에 상륙함에 따라 한반도 곳곳에서 일어난 피해 상황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원입니다. 8월 31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8월경 다시 급증한 코로나 감염자들로 인해 모든 대면 강의들은 전면 온라인 강의로 전환되었습니다. 급작스러운 전환이었던 만큼 기숙사 관련 문의가 폭증했습니다. 이에 대한 IGC 하우징의 공식적인 입장과 대처 방안에 대해 김은진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하고 일부 대면 수업을 준비하던 IGC 학교들도 당분간 대면 수업을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기숙사를 선택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IGC 하우징은 저번 학기와 동일하게 학생들에게 임시 퇴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미 체크인을 한 학생들도 대면 수업으로 전환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퇴사를 하고 다시 체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은 기간은 추후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학기에 기숙사를 사용하지 않을 일부 학생들은 지난주 29일까지 체크아웃을 할 경우 기숙사 비용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번 학기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하우징은 불안정한 대처를 보였습니다.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 발병할 것을 대비해 IGC 하우징은 이번보다 안정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강화함에 따라 IGC 학생들의 편의시설 이용에도 제한이 발생했습니다. 세탁실이나 헬스장이 그 예인데요.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과 불편사항에 대해 윤로가 기자가 조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인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함에 따라 IGC 재단은 지난 8월 24일부터 기숙사 B동 피트니스 센터를 폐쇄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폐쇄 정책은 9월 6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9월 7일 월요일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날짜 및 기간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 정책과 인천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더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학생들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건 아는데 역시 조금 불편해요. 그냥 방에서 하는 그 홈트? 네, 그것도 솔직히 한계가 있잖아요. 제 지인은 그냥 학교 근처에 있는 헬스장에 등록했더라고요. 일단 9월 7일? 맞나? 네, 9월 7일까지 기다려보고 그 이후에도 문이 닫혀있으면 뭐 저도 그냥 좀 학교 근처 헬스장 알아보려고요. 그냥 코로나가 이게 그냥 빨리 잠잠해졌으면 좋겠네요. 네. 솔직히 조금 불편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일 때는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기숙사에 사는 입장으로서 운동 못하는 것이 조금 답답하네요. 근데 이 상황이 많이 싫고 답답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거 기다려야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IBS 윤여갑니다. 코로나의 대두 이후 대면 만남 등이 지양되며 국내 대학들은 대면 강의 폐쇄라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식 또한 자연스럽게 온라인 수업이라는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IGC 캠퍼스 내 학교들의 자세한 대책과 방향성을 박하은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자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천 글로벌 캠퍼스 내 각 학교의 2020년 가을 학기 수업 진행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뉴욕주립대의 경우 8월 24일 개강과 동시에 10월 8일까지 모든 수업을 100%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모두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의 경우 지정된 20%의 수업은 가을 학기 전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랩 기반의 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들은 10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에디팅과 같은 랩 기반의 수업은 사전 승인을 받아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모두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한국 조지 메이슨의 경우 8월 24일 개강과 동시에 10월 16일까지 모든 수업을 100%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10월 16일 이후 추후의 계획은 당시 상황을 고려해 그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겐트대학교의 경우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론 수업은 100%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나 실습 수업을 포함하고 있는 과목의 경우 특정 과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면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각 학교별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수업 특성에 맞게 수업 방식을 결정하였고 추후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IBS 박하은 기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집회와 대면 예배가 금지된 가운데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대면 예배를 진행하던 다수의 교회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황과 방역 지침 수행 여부에 대해 김예지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예배를 진행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기관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결과 신규 확진자 수도 점차 줄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교회들이 방역과 함께 일부 오프라인 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광화문 집회 이후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면 예배를 진행하던 교회들이 다시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키면서 일부 지역에 집합 금지 명령을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는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지난주 서울은 17곳, 경기도는 424곳, 인천은 378곳 등 전국에서 약 1,800개의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그중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강행하는 곳도 지자체의 현장 점검 도중 발견되었습니다. 아직도 꾸준히 교회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교인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8개월 동안 기세가 죽지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근 있었던 광화문 집회와 불법 대면 예배 등으로 인해 한층 더 확산을 시작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또한 그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추가 감염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및 방역 대책에 대해 정민준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8개월째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광화문 집회, 불법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몇몇 교회들 등으로 인해 점차 줄어드는 듯했던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비해 상황이 양호했던 인천광역시도 바이러스의 재확산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위치한 연수구에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최다 확진자가 나오며 지역 감염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9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10인 이상 실외 대면 집합 또는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적용 중이었던 노래방, 단란주점, 감성주점, PC방 등 감염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시설들의 영업을 금지시키는 정책과 더불어 카페나 식당에서도 음식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는 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과 장기화를 막기 위해 사람들의 활동과 모임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지금 방역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협력과 인내심이 바이러스와의 사투를 하루빨리 끝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IBS 뉴스 정민준입니다. 태풍 매미 이후 최대 규모로 알려진 태풍 바비가 지난 26일 한반도에 상륙하였습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한반도 곳곳에서 인명피해를 비롯한 사고 등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피해 상황과 추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재해에 대해 김시영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25일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한 제8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초속 50m로 역대급 강풍을 예고한 태풍 바비는 26일부터 27일 오후까지 한반도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태풍 바비가 처음으로 상륙한 제주도와 남해 지방은 가로등과 나무가 뽑히고 바람이 창문에 깨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비교적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도 겐트대학교 유리 창문이 부서지는 약간의 피해가 있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시설이나 인명 피해 모두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각보다 약하고 소멸 속도 역시 빨랐던 이번 태풍에 시민들은 한숨 돌렸지만 아직 안도하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바로 9월 초에 바비보다 더 큰 규모의 제9호 태풍이 한반도로 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6일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서태평양에서 생성된 열대 요란이 태풍으로 발달할 경우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되는데 이 태풍은 적도 부근에서 세력을 키우며 이동하기 때문에 이번 태풍 바비보다 규모와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9호 태풍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IBS 뉴스 김시연입니다. 다음으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소통의 중심 IBS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